네, 안녕하세요. 고원공법, 부동산공법 단권화 노트를 가지고 중요 부분만 빠른 속도로 함께 읽으면서 학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전체 과정을 거의 빠짐없이 훑었죠. 그래서 간단한 해설도 곁들였고요. 그래서 전체 분량이 16시간 남짓 됩니다. 그러니까 맘 잡으면 2, 3일에 한 번 독파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그 강의를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복습을 할 때 이 강의를 또 같이 들으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공법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개사 시험의 핵심은 많은 걸 몰라서 합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알아야 될 것도 알지 못해서 불합격하는 그러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 기본적인 것, 그것들을 확실하게 암기하는 것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요. 당연히 알아야 될 것,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 기존에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2번 이상 나왔던 빈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거기서 또 나옵니다. 물론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은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니까 그냥 틀려주면 돼요. 편안하게. 그런데 그거조차도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20문제 정도, 20문제 정도 한번 생각해 보죠. 20문제 정도를 확실하게 맞추고 나머지 20문제에 대해서는 막말로 20문제를 번호를 분석한 다음에 가장 적게 나온 그것만 번호를 써내도 여기서 확률적으로 4문제를 맞는 거잖아요. 20, 4문제를 맞으니까 이렇게 합치면은 24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공법에서 24문제면은 아주 여유 있게 잘 맞추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다른 과목에서 조금 더 맞아서 여유 있게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요. 쉬운 것,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확실하게 암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복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 따라서 구원공법을 다시 한번 좀 쭉 훑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할 때는 전부 내용을 훑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빠른 속도로 스킵해서 몇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전 과정을 훑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크게 2가지 파트가 있죠. 계획 부분과 이용 개발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 부분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용 개발 부분에는 개발 행위 허가,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같은 내용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용어의 정의는 본 내용에서 다시 언급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스킵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서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이런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요.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 절차를 보면은 의견 청취 후 심의, 그 다음에 통보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 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도지사 지정 시에는 역시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요. 광역도시계획이란 지정이 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 계, 장, 광역도시계획은 지정이 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라고 그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비구속적인 계획이고요. 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그 하위법인 도시군 기본계획인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 서로 내용이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자, 이 내용은 중요하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 번 반복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먼저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공동 수립하는 경우와 단독 수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단독 수립하는 경우는 3년이 지날 때까지 신청이 없는 경우 단독 수립하고요. 예외적으로 공동 혹은 단독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먼저 원칙 1, 공동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를 보면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군수는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이따가 이제 승인권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승인권자가 같이 보면은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하고요. 이때의 승인권자는 도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갓시군도 둘시도국, 같은 도, 시장, 군수, 도지사, 갓시, 군, 도, 둘 이상의 시도, 시도지사, 공동수립,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세트로 확실하게 암기해 두면 이 원칙에 대한 부분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요. 이게 이제 기본이 돼서 바탕이 돼서 다음 이제 단독 수립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여야 합니다. 물론 또 한 가지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에 수립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승인 신청 없이 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승인합니다. 그 외에 공동 혹은 단독 수립할 수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와 공동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승인이 불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의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요. 이때 국토부 장관은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서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정에 신청을 받거나 직접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기준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를 보면 기, 공, 지, 수죠. 이렇게 해서 수립을 하고, 승인 절차는 협심, 승입니다.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보면 기초조사는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열어야 되는데요. 공청회는 주민 의견 청취를 말하는 것이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변경하려는 경우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만 도지사가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여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를 말하죠. 승인이 불필요합니다. 또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공고열람, 공람 절차가 있는데요.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